여러분, 부동산 세금 폭탄에 대한 조세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5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1000명을. 2배가 넘어선 겁니다. 이 집회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이게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이게 주도를 하거나 뭐 이데올로기가 뭐 좌파나 우파나 개념 이게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그 인터넷 카페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과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못 살겠다 조세 저항이에요. 못 살겠다 조세 저항. 이거는요, 자칫 잘못 관리하면 굉장히 커집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계신 분들 보세요. 남녀노소가 따로 없잖아요. 이런 게 민이에요. 민심이고. 이게 훨씬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들고 나온 팻말을 보면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임대차 3법 반대 뭐 이런 말도 눈에 띄고요. 징벌 세금 못 내겠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710 부동산 대책 폐기하라. 소급 적용 위헌이다. 이런 말들이 그야말로 난무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뼈아프고 충격적인 게 그런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분명히 시장경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숭상을 하는데 왜 여기에 사유재산 보장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지가진 자가 죄인이다. 왜 우리에게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징벌적 과세.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건 세금 아니라 벌금이다. 벌금. 벌금이다. 벌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정부적 성향까지 보였습니다. 보세요. 여기 의자가 하나 보이시죠? 의자가. 이 의자를 향해서 신발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발을. 물론 나름대로 퍼포먼스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신발을 던질 정도로 저 의자가 문재인 자리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자리라고 이렇게 써놨을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이 벌써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일단 정부의 정책이 안 먹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경질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을 때 저는 그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강남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다른 하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든가.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가 아니었고 오히려 규제를 때렸어요. 규제를. 세금 폭탄을 날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청와대는
국토교통 비서관만 교체를 하고요. 예, 이 부동산 정책을 망라한 경제팀은 아무도 경질이란 말이 안 나와요.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예, 경제수석까지 심지어 예, 청와대 핵심 대통령 실장까지도 이 문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비서실장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이 정도로 갈 정도로 예, 혼탁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부동산이 완전히 정책을 실패했을까요? 그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가 계속 엇박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기업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가 단정 짓는다고요? 아니에요. 친기업 정책을 썼으면요, 2018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 2019년도 그만큼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위기도 좀 쉽게 예,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기업 정책을 쓰지 않고 친노동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닥쳤어요. 예, 코로나19가 덮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예,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 M2 광의의 통화량이 3,054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으로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삼성이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통합개미 운동이 일 때 3월 19일인가요? 1460선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왜? 주식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전부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2100, 2200선까지 올라왔죠. 지금은요, 주식시장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아닌 친노동 정책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걸 꺼려. 왜?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줄이는데요.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2100에서 2200선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예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이. 예, 정부는 기업을 옥죄지, 주식시장은 박스권이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부동산 쪽으로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돈의 물꼬를 터줄 방법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걸 안 해요. 왜? 친기업적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3주년 특별 그 담화에서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가하는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손정희 펀드를 만들고, 예, 구글에서 펀드를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 삼성도 펀드를 만드는 거, 이재용 펀드 만드는 겁니다. 이재용 펀드. 예, 현대차도 만드는 거예요. 정의선 펀드. 그래 만들어서 이들이 그 펀드 자금을 활용해서 벤처도 키우고, 그리고 벤처도 인수하고, 그러면서 신기술을 계속 땡겨 드리는 거죠. 대기업 입장에서는요, 기술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땡겨 내야 해요. 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가 M&A를 하는 게 좋거든요. 실제 우리 대기업이요,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인수합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삼성페이 만들면서 루프페이인가요? 예, 그거 인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업의 펀드가 예, 청년이나 중년이나 장년에 만드는 펀드, 스타트업들 인수하게 만들면 여기가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묻지마 펀드가 아니라 예, 대기업이, 그것도 삼성이 한다, 현대가 한다, SK가 한다,
LG가 한다, 롯데가 한다 이러면요, 이들은요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벤처 붐 내지는 스타트업 붐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는 했는데 이게 산업자본이 또 금융자본을 지배한다, 검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또 표류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부처 간에도 이거 반대하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정부 정책이 이래요. 지금 정부 정책이라는 게 친노동 정책에 집중돼 있고 친기업 정책은 아예 도외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돈만 풀면 뭐하냐고요. 소비 안 합니다. 여러분 소비를 왜 안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앞날이 불행해. 앞날이 안 보여.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거기에다가 누구나 돈을 소비를 하고 돈을 낭비하려고 안 합니다. 차라리 저축해놓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금을 빼서 심지어 주식을 투자할 때 이게 배당 주냐 안 주냐 이런 걸 보면서도 투자한다니까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에 몰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투자할 데가 없어서 또 몰리는 것도 하지만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결국은 시장에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규제와 공급을, 수요와 공급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규제만 계속 때리더니 3년 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3년 만에. 지금 공급한다고요. 지금 뭐 수도 이전한다고요.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요. 온갖 이야기 국면전환용으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통하지 않아요. 이미 시장은 안 믿어요. 시장은 정부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청와대는 전쟁 중에 선장을 바꿀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쟁 중에 선장을 바꿀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렇게 신발을 던지는 게 어쩌면 민심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전쟁을 누구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국민하고 전쟁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 중심이라며, 사람이 먼저라며요. 이 사람이라는 그 말 뜻에는 국민이잖아요. 전쟁 중에 선장을 바꿀 수 없다니요. 국민하고 전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참 말이 말을 만든다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쑥쑥 튀어나와요. 지금 오만과 거만이 저는 팽배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그런 말을 해요. 천박한 도시에 본인도 살고 있네요. 이게 권력이라는 건요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0년을 못 가고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권력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떠받드는 자세, 그게 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조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게요. 문재인 대통령을요. 그러니 지금 우리 경제가 저는 어디로 갈란지 지금 진짜 두렵습니다. 경제의 원칙이 없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거든요. 현장 경제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과연 현장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